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그 작업 중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 중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지난번에 이제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 중지, 사업주의 의무로서의 작업 중지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이 정부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 중지 가운데 가장 말이 많고 많은 회사에서 거북해하고 또는 이 안전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도 매우 불편해하고 또 이제 여담입니다. 무슨 일부 노무사들이 이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고용노동부 일선 청 또는 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과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해당 작업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서 그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작업, 말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그리고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별로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용되지는 않는데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장 밖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업장 자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해당 사업장 밖으로 이렇게 산업재해가 연이어질 때 이 작업 중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제를 요청할 때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말로는 이제 작업중지 조치는 쉬운데 작업중지 해제는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 사항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놓은가 하면 이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것 같이 이제 중대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근로자들도 때로는 이제 그 사업장 인근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즉시를 즉시 취해야 되고 또 원인 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사 동종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중대재해 발생 시의 여러 가지 조치들은 그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작업 중지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중대재해는 도대체 뭐냐? 중대재해는 아주 그 중한 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했다든지 또는 석 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부상자나 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느냐. 우선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필요한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작업 그리고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붕괴, 화재, 폭발, 누출에 의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는 어떻게 시키느냐? 작업 중지 명령은 어떻게 하느냐? 작업 중지 명령서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작업 중지를 이렇게 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현장에 이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훼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부해서 현장에 붙여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작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 작업 중지를 해제해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작업 중지 기간이 오래되면은 이 사업 분양에 막대한 이게 피해를 초래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그 경제적 피해는 또 돌아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생계의 문제까지 또 귀결되기 때문에 작업 중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할 때는 우선 해제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업주가 이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유해 위험 요인을 계산했다는 실적 증명하고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그리고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되는 근로자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히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청에서는 왜 있잖아요. 산재예방 지도과라고. 거기서 이제 거기 기관장,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의 그것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 그래가지고 이제 4명 이상으로 보통 한 6명 정도로 합니다. 이제 뭐 4 내지 6인으로 해놔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작업중지 해제 신청한 날을 포함해서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결정하기 전에 아까 같이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하고 개선된 개선 실적 증명하고 근로자 의견하고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에 출장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해가 발생한. 그래서 이제 그 확인 결과하고 신청서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이제 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바지 신청일을 포함해서 4일 이내 해가지고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바로 이제 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의한 작업중지 및 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는 좀 간단한데 실제는 사실 작업중지가 행해진 다음부터 작업중지 해제까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노무사들 같은 경우는 작업중지를 뭐 하루 빨리 해제시키는데 뭐 얼마씩 더 수수료를 받고 막 그런다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중지는 이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같이 이제 동일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작업과 그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이 작업중지를 해야겠죠.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서 중지시키지 않거나 대피시키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엄중한 벌이 있습니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도 같은 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중지 명령 제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전에는 별로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재해 발생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속된 말로 거의 기계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전에 작업중지 명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절제돼서 행사돼야 되고, 그 해제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작업중지와 그 해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업주의 의무로서의 작업중지, 지지난 시간에는 이제 근로자의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고 흥미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